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고객사 대상으로 스토리지 제안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신상훈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스토리지 재해복구 구축 가이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 재해복구 구축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지 재해복구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키텍처가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완성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재해복구 이슈들로 더 까다로워진 규정들과 더 발전된 기술로 이전보다 더욱더 발전된 아키텍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스토리지 재해복구 구성 시에 고려해야 할 점과 최신 개선된 아키텍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 오니 모쪼록 업무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근 발생한 데이터 센터 재해 이슈로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게 각자의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당시에 기사로 언급된 내용을 주요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장애가 단순히 뉴스로만 접하고 마는 내용이 아니고 모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혼란과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새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를 보면 예기치 않은 재해를 대비하여 이미 이중화 또는 재해복구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발생된 사고 사례를 보면 불행히도 IT 시스템의 장애 및 재해로 최소 수시간에서 수일 이상 서비스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발달로 보다 복잡해진 시스템 아키텍처로 인해 정작 필요시에 서비스 전환이 되지 않거나 서비스 품질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히 갖춰진 IT 시스템이라도 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각 기업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재해복구 프로세스 정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다양한 장애 및 재해 유형에도 IT 서비스는 적시에 재개해야 하는 비즈니스 요건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은 최근의 사례들에서 보셨을 겁니다. 최근의 IT 전략 방향성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내, 대외 규정 강화의 움직임과 기업의 리스크인 IT 자원의 다운타임을 최소로 줄이면서 성숙된 기술을 바탕으로 IT 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프라에 대한 실패를 가정하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넷플릭스의 IT 운영 방향은 인프라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실패를 대비한 다양한 방식의 재해복구 솔루션이 여러 벤더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오늘은 현재까지 가장 검증되고 안정적인 스토리지 방식의 재해복구 솔루션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 전환 시간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비스 복구를 위해서 다양한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의 이중화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부하 분산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스토리지 하드웨어에 대한 이중화도 필요하지만 실시간 변동되는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이중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복구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데이터를 실시간 동기화하여 데이터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시스템 복구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복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 동기화 방식은 동기식 또는 이제 싱크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두 개의 이제 별도로 분리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서버에서 쓰기 요청 시에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저장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본과 복제본에 쓰기 완료된 후에 서버에 완료 메시지를 줌으로써 한 해의 쓰기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원본과 복제본이 쓰기가 완료될 때까지 서버 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원본과 복제본의 거리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원본과 복제본을 근거리 가까운 곳에 구성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데이터를 이제 완벽히 동기화함으로써 데이터 복구 시간은 0으로 최소화할 수 있지만 복제 스토리지가 스탠바이, 즉 대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해 시에는 시스템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비동기식이라고 하고요. 어싱크 복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호스트에서 주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과 별개로 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원격지로 복제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I/O 처리 응답 시간을 위해서 복제 스토리지의 응답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지 간 거리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백 킬로나 이제 수천 킬로까지도 구성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스토리지 벤더에 따라서 수초 또는 수분 단위의 인터벌로 배치 복제하는 방식과 실시간으로 전송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배치 방식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초나 10분 이상의 데이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 방식의 어싱크를 구성하는 것이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데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 방식 중에 개선된 방식으로 액티브 미러링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동기식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복제 방식인데 차이점은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볼륨이든 동시에 읽기 쓰기 모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복제도 양방향으로 동기화하여 두 개의 볼륨이 마치 하나의 볼륨처럼 인식해서 이중화 구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스토리지가 장애 나더라도 살아있는 스토리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는 완벽한 데이터 동기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단일 박스 장애에서 시스템 복구 시간을 제로로 달성하여 서비스 무중단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재해복구 모델로 알려진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히타치 스토리지 이중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히타치 스토리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토리지 기반 재해복구 환경에 최적화된 복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싱크 방식에서는 트루카피, 그리고 데이터 손실 없는 실시간 어싱크 방식에서는 유니버셜 리플리케이터, 그리고 최신의 액티브 방식은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라는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이중화 솔루션으로서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탁월한 확장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적인 재해복구 모델로 액티브 데이터 센터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히타치 스토리지는 GAD 솔루션으로 완벽한 스토리지 액티브 구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뿐 아니라 오라클, VM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구성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서로 다른 두 대의 히타치 스토리지가 하나의 볼륨처럼 관리되는 강력한 미러링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를 완벽 보장하는 차세대 재해복구 기술입니다. 액티브 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의 데이터 미러링 이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인프라 레이어 전반의 기술의 검토와 그 다음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센터가 완벽한 이중화 구현을 위해서는 그만큼 까다롭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버 자원은 센터 구간에서의 스테이치드 클러스터링 기술과 웹, 와스, 부하 분산, 그리고 가상 서버의 모빌리티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센터 간 트래픽에 대해 분산과 라우팅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방화벽 정책 등에 어떻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중에 특히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스토리지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리고 동기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의 파워 향상과 전송 알고리즘의 발달로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데이터 전송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통신은 이제 빛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빛의 속도의 한계로 인해 복제 거리에 따라 전송 시간이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에서의 장거리 복제는 여전히 어싱크 방식이 최선의 데이터 동기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지 센터 간의 GAD 솔루션으로 이중화된 스토리지와 스트레이트 클러스터로 서버가 구성되어 있다면 최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이터 센터 간에도 액티브 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 장표에서 이제 말씀드린 네트워크 광통신의 한계로 인해서 일반적인 구축 환경에서는 수 킬로미터 이내에 근거리에 액티브 구축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일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나 화재 등의 재해는 대응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 걸친 홍수나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면 양쪽 센터 모두 동시에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최악의 케이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는 비동기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을 적용한 액티브와 어싱크를 결합한 복제 방식으로 구축한다면 데이터 3중화를 통해서 거리 제약 없이 광범위한 지역의 재해에 대해서도 완벽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3중화하는 방식을 3데이터 복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정전, 침수, 그리고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전쟁과 같은 재해에서도 데이터를 온전하게 동기화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리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었을 경우에는 온전하게 보존된 근거리 백업 센터에서 장거리와 떨어진 제3의 센터로 복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용되던 3데이터 센터 구성 방식은 왼쪽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방식으로서 이제 액티브 그리고 스탠바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결합한 방식이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액티브 미러링 방식과 비동기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데이터 센터 기술의 핵심은 이 3중화된 동기화 복제본 중에 어느 스토리지의 볼륨이 장애가 나더라도 나머지 스토리지에서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주 볼륨 두 개가 액티브 미러링으로 이중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 볼륨 중에 주 스토리지 1번에서 원거리에 복제 스토리지를 동기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 스토리지 2번과 복제 스토리지는 복제 선을 스탠바이로 구성해 놓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 스토리지 1번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 스토리지 2번에서 여전히 서비스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 복제는 주 스토리지 2번이 이어받아서 동기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즉, 단일 스토리지가 장애 났을 때 나머지 스토리지 2대를 통해서 데이터 동기화가 중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제어 복구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많은 도전 과제와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액티브 그리고 비동기 방식인 어싱크의 조합 구성 방식의 한계는 주 데이터 센터와 이 근거리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장애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특정 지역에 걸친 홍수 또는 이제 지진 그리고 재해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장거리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재기동이나 아니면 최신 데이터 동기화 시간 등으로 서비스 전환 시간이 과다 소요됩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 어싱크 방식으로 최신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데이터 복구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 복구 시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반 어플리케이션 엔진이나 웹 서비스 그리고 와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경이 적은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나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경이 많은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스토리지 재해복구 설계를 구분하여 고려를 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변경이 적은 방식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그리고 와스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실시간 비동기 방식, 즉 어싱크 방식으로 충분히 데이터를 동기하고 빠르게 서비스 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경이 많은 방식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복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재기동 수행 부분입니다.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데이터베이스 오픈 상태에 두고, 그리고 로그 쉬핑을 통해서 데이터 동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복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주 데이터 센터와 근거리 데이터 센터가 동시 장애나는 상황에서도 재복구 시간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적용 사례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 중에 투 데이터 센터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대기업 제조사 사례인데요. 먼저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무중단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제조사는 이제 수년 전에 이제 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전산실의 건물에 전원이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이중화된 시스템을 침수와 그 다음에 전원장애의 독립적인 위치인 약 2km 남짓 떨어진 다른 건물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스토리지의 데이터 미러링은 히타치 스토리지 솔루션인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액티브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특정 건물이 장애가 나더라도 서비스 영향이 없도록 구성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경우에는 두 건물이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DB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도입하여 묶여져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 액티브 또는 이제 스탠바이 서버를 분리한 건물 구성화에서 재해 시에는 테이크오버를 받아서 서비스하는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금융권 사례입니다. 제1금융권은 중요 시스템을 삼중한 구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3데이터 센터로 구축하였습니다. 스토리지는 히타치 스토리지 솔루션인 글로벌 액티브 디바이스로 액티브 미러링 이중화와 함께 추가로 이제 장거리로 떨어진 30km 정도에 떨어진 데이터 센터에 스탠바이 동기본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사이트 1번과 그리고 사이트 2번은 액티브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VM웨어의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를 통해서 유사시에 장거리 데이터의 원격지에서 최소 시간에 자동화된 방법으로 시스템을 테이크오버하여 복구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 좀 아쉬운 것은 일단 사이트 1번과 2번이 현재는 이제 동일 건물 그리고 동일 층에 구성되어 있어서 화재나 침수, 그 다음에 전원장애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건물 간 또는 이제 층 간으로 시스템 인프라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높은 가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재해복구를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과 최신 변화된 아키텍처 그리고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20년 이상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경험과 앞서 소개한 검증된 제품 그리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렵다면 당사의 기술력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